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췌장암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스티븐 잡스는 누구보다 더 좋은 최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췌장암을 이겨낼 수 없었다. 췌장암은 특히 암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이었다지만 평소에 건강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를 준비해 정성껏 조리해도 주방 도구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이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냄비와 프라이팬에서 녹아나오는 중금속은 뇌, 신장, 뼈에 축적되어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일으킨다. 더불어 조리할 때 무심코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식재료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중에서 최대 97% 이상이 손실되고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먼저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 경영과학 박사 장영. 펴낸 곳 전나무숲. 건강 원리를 알면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시크릿 건강 핸드북. 많은 주부들이 건강에 좋은 유기농 식재료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재료를 조리하는 냄비나 조리도구는 별 생각 없이 구입한다. 냄비의 선택이 가족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조리도구를 신경 써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셈이다. 중금속이 나오는 냄비. 최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을 다룬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산에서 채취한 약초나 산나물을 양은 냄비에 펄펄 끓인 물에 데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내 입장에서는 최고의 식재료가 양은 냄비 때문에 최악의 식재료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냄비나 조리도구에 문제가 있으면 소용이 없다. 냄비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무공해 냄비를 선택하는 요령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알루미늄이 치매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 발표를 통해 상식이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차드 카스돌프 교수는 치매로 죽은 환자의 뇌를 해부하자 그 안에 알루미늄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알루미늄을 포함한 중금속은 일단 우리 몸에 흡수되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 않고 두뇌, 신장 또는 뼈 속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 외에도 심장병,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을 발병시킨다. 또한 DNA를 교란해 암도 유발시킨다. 특히 어른들에 비해 장이 덜 발달된 아이들은 중금속 흡수가 5배나 빠르기 때문에 뇌 손상, 성격장애 등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보통 중금속은 혈액 속에 체류하다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에 박혀서 인체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곳에 쌓이기 쉽다.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경로는 물, 공기, 알루미늄 캔, 위장약, 알루미늄 포일, 과자 포장지 등을 통해서다. 무엇보다 일명 양은 냄비로 불리는 알루미늄 냄비에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면 많은 양의 알루미늄 독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일반 식당에서 찌개류, 탕류, 추어탕, 대구탕, 설렁탕 등 국물 요리를 끓여서 나오는 용기의 대부분이 양은 냄비 아니면 뚝배기이다. 실제로 산성인 채소를 물과 함께 30분간 조리하면 냄비와의 화학 작용으로 인해 1리터당 300mg의 알루미늄이 우러나온다. 특히 소금이나 장류를 많이 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조리할 때는 더욱 잘 우러난다. 설렁탕, 갈비탕에 중금속이 많은 이유. 문제는 우리 몸이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알루미늄의 양이 15mg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 몸속에 쌓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에서는 어느 정도의 중금속이 나올까?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이설의 교수 연구팀은 설렁탕,
갈비탕에 중금속이 많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서울 백옥에서 대중음식점으로부터 음식을 수거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설렁탕, 갈비탕에 중금속이 가장 많이 들어 있었고 육개장, 된장찌개, 비빔밥 순서로 적게 들어 있었다고 한다. 즉 오래 끓이는 음식일수록 중금속 함량이 높았다. 어떤 음식점들은 알루미늄 통에서 하루 종일 끓여서 진한 탕을 만들어낸다고 자랑하지만 국물이 진하다고 그냥 먹을 일이 아니다. 요즘 많이 쓰는 테프론 코팅, 불소 코팅, 마블 코팅의 조리도구는 음식이 들러붙지 않게 알루미늄 위에 특수 코팅을 한 제품들이다. 하지만 가열할 때 유독가스를 방출하고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음식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테프론이나 불소, 마블 등은 모두 석유계 물질이기 때문에 고온으로 가열하면 각종 유해 화학 물질과 중금속이 녹아 나온다. 대부분의 가정에 코팅 프라이팬 한두 개는 있을 것이다. 달걀 후라이나 전, 부침 등을 조리해 먹지만 이런 제품 역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불소 코팅 프라이팬은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무쇠 냄비도 유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쇠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깨끗하게 씻기 힘들고 녹이 너무 잘 쓸어 관리도 힘들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무쇠 성분이 흡수되어 알루미늄처럼 치매나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쇠 위에 맹독성 중금속인 카드뮴 코팅을 한 범랑세라믹 냄비도 코팅에 균열이 생기면 중금속이 녹아 나와 음식과 함께 섭취될 수 있다. 특히 범랑 냄비는 뚜껑과 맞닿아 있는 접촉면에 수분이 있으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녹이 잘 슬기 때문에 보관 시 수분을 잘 닦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리그릇은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울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유리 종류에 따라 바륨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녹아 나올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스테인리스. 가장 안전한 냄비 재질은 스테인리스다. 스테인리스는 말 그대로 녹이 안 생기는 위생적인 재질이다. 다만 스테인리스의 종류 역시 수천 종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위생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스테인리스 중 최고급 스테인리스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특수 건강 냄비용 스테인리스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봉이나 수술용 가위 등에 쓰이는 재질이며 중금속 배출이나 음식의 맛을 변질시키지 않는 최고급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편이다. 소위 명품 냄비로 불리는 샐러드 마스터, 커코, 타파웨어, 퀸쿡웨어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소재도 바로 이것이다. 이 외에도 일반 주방용 싱크대로 쓰이는 혹겹 스테인리스부터 7중 스테인리스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 양은의 스테인리스를 얇게 도금한 것이 있는데 이런 냄비도 안전하지 않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 최고급 건강 냄비용 스테인리스는 내구성이 강한 크롬과 니켈이 합금되어 있다. 물론 크롬과 니켈은 고가 금속이다. 크롬은 부식을 방지하고 니켈은 광택을 유지하게 해서 거울처럼 광택 효과가 난다. 오래 사용해도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소재의 크롬과 니켈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는지 체크해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다. 둘째, 전체가 통 구조인 것이 좋다. 바닥에는 고급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옆면은 저렴한 스테인리스를 이어붙인 냄비가 많다. 명품이라고 하는 냄비에도 밑면 재질과 옆면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이어붙인 곳은 용접한 자국이 남아있다. 고급 냄비는 밑바닥과 옆면이 일체형이고 용접 부위가 없고 밑면과 옆면을 동일한 스테인리스를 쓴다. 그래서 조리를 해도 밑은 익었는데 위쪽은 설익는 일이 없다. 밑면과 옆면의 열전 도율이 같기 때문이다. 셋째, 고급 스테인리스 그릇은 혹겹을 쓰지 않는다. 보통 3중에서 7중 정도를 쓴다. 겨울에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는 것보다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것이 더 따뜻하듯 여러 겹의 스테인리스를 이어붙인 것이 냄비의 열을 잘 보존한다. 스테인리스는 겹수가 많을수록 고가이다. 일중은 열 조절이 곤란해서 음식이 쉽게 눌어붙거나 탄다. 국이나 찌개 등에 많이 사용하는 소스팬의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가 3중 이상이면 훌륭하고 튀김이나 볶음 등 고온을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나 웍류는 6에서 7중이면 매우 좋은 제품이다. 넷째, 브랜드나 명성도 중요하다. 연륜이 깊으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잘만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물과 공기가 맑았으며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은 냄비나 무쇠 냄비, 코팅 프라이팬 등 뜨거운 열을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오는 환경에서는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잘 살 수가 없다. 여름 한낮 태양빛을 받고 있는 운동장 트랙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만큼 중금속은 열에 약하다. 냄비에 열을 가하면 냄비 재질의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중금속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저렴한 소재의 냄비는 보통 잡초를 녹여 만들기 때문에 열에 변형되어 균열된 틈으로 유해중금속 등이 배어나오기 쉽다. 따라서 한 번 사면 수년간 사용해야 하는 냄비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레인지의 폐해. 전자레인지는 원래 우주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개발했으며 실제 대중들이 쓰기 시작한 것은 1946년 미국에서였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 레이튼사에 근무하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전파의 파장을 여러 크기로 바꿔가는 실험을 하던 도중에 호주머니 속에 있던 사탕이 녹은 사실을 경험했으며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전자레인지를 켜면 전파가 만드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물이 포함된 음식물에만 흡수된다. 고유 진동수가 다른 전자레인지의 몸체나 음식을 담은 그릇에는 에너지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워지지 않는다. 다만 전자레인지에서 그릇을 꺼낼 때 그릇이 따뜻한 것은 음식물에 의해 데워졌기 때문이지 전자가 만드는 에너지에 의해서 데워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음식물의 분자 구조가 변형되고 손상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등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자레인지에서 가열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백혈구가 증가하고 적혈구가 감소하는 등 흔히 백혈병으로 불리는 혈액암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1991년에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혈액을 수혈했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전자레인지가 혈액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 이외에도 혈액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전자레인지를 통해 분자 구조가 바뀐 단백질을 섭취하면 정상적인 소화 과정에 동화되지 않는 제3의 화학적 산출물이 발생하고 이런 물질들을 섭취하면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통조림 요리의 진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영화관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운 빵이나 라면, 팝콘, 파스타, 피자 등을 먹는다. 매우 일상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토록 위험한 것을 정부나 기타 소비자 단체들이 그냥 두었을 리가 없다는 단순한 생각을 한다. GMO도 그렇듯이 전자레인지도 별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수많은 진실들이 가려진 채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통조림류와 종이류도 주의해야 한다. 통조림 음식의 경우 캔 안쪽에 거무스름하게 주석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는 녹슬지 말라고 화학 처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자칫 캔에 문제가 생기면 이 화학물질이 내용물에 녹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통조림류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통조림의 경우
캔 접합부를 앞댐에서 붙이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보통 전기압력 밥솥도 알루미늄 재질의 주석 코팅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백미를 취사하면 밥 색깔이 살짝 검은 빛이 도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석 코팅 때문이다. 종이는 재생 용지일 경우 누렇게 변색이 된다. 이를 표백하기 위해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것이 발암물질이다. 특히 주유소에서 주는 휴지나 키친타월 등 재생 용지로 만든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생 용지인지 아닌지는 빨간 소독약에 화장지를 넣어보면 된다. 만약 빨간색이 묻어나오면 천연 펄프일 가능성이 높고 검정색으로 물들어 나오면 재생 용지일 가능성이 높다.